자, 이번 시간에는 섬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어떤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천연 섬유, 지금까지 유어 온핏에서 지금 다루는 원단들 자체가 다 천연 섬유 위주였죠. 예, 그만큼 고급 소재, 그러니까 천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공의 뭔가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생산량에 의해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뭐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싸다 이렇다기보다는 그 천연 섬유의 어떤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섬유들, 아무래도 오더메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안감이라든지, 아무리 이제 유온핏에서 뭐 수미주라든지 비스포크를 한다 하더라도 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천연 섬유다 이러면은, 천연 섬유는 뭐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면이라든지 실크, 그 다음에 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천연 섬유들끼리 합쳐서 원단을 만들었다 했을 때도 혼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걸 섞어서 만들었는데, 천연 섬유끼리 섞었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어떤 인공적인 어떤 뭔가를 이렇게 가하지 않고 어떤 뭐랄까, 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단을 짜고, 그걸 방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을 만드는 거를 방적이라고 하고, 원단을 짜는 걸 직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방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방적의 방이랑, 그 다음 직조의 직, 요 합쳐서 이제 방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걸 이제 천연 섬유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섬유가 뭐 당연히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어떤 내추럴 하잖아요. 어떤 인공적인 뭔가를 전혀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은 천연 섬유라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천연 섬유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내추럴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바로 화학 섬유입니다. 화학 섬유라는 건 뭐냐? 화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천연에 있던 원래 상태에서 내추럴한 상태에 있는 거에 어떤 성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할 화자 해서, 예, 변했다는 거죠.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 그래서 화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섬유가 있는데, 이 화학 섬유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상 제목에 나와 있는 이제 천연 섬유를 제외하고는 다 화학 섬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화학 섬유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재생 섬유다, 인조 섬유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자꾸 뭐 천연인 거를 강조하는 그런 문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데, 자, 그래서 화학 섬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로 나눌 수 있냐면은 합성 섬유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 섬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도 얼마나 천연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요게 조금 좀 다르다는 거죠.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거죠. 화학 섬유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천연이 아니면 다 화학 섬유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천연에 가까운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천연에 가까운 거부터 말고 천연에 가깝지 않은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합성섬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섬유를 만드는 이 재료 자체가 석유나 석탄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도대체 석탄이랑 석유랑 여기에서 어떻게 그 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단을 만들지, 이게 화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합성 섬유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어떤 폴리라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 폴리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그런 말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자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A랑 B를 갖다가 섞어 가지고 막 뭔가에 뭐 열을 가했더니 뭔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 고분자 화합물인데, 폴리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그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아크릴이라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나일론, 이런 것들이 합성 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합성 섬유죠. 예, 나일론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떤 이 옷의 역사에서 많은 어떤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튼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 섬유고 그런 것들을 합성 섬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화학 섬유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인조의 섬유가 합성 섬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뭐 이런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천연 재료가 더 좋은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양모에서 채취한 게 우리지 않습니까? 양모의 수에 이제 어떤 생산량이 제한이 되는 반면에, 이거는 원재료를 가지고 화학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코스트가 낮죠. 그래서 그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외에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은, 천연 재료보다 좀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거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마찰에 강하다. 마찰에 강하다는 건 뭐다? 질기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질기다고 해서 이걸 좋다고 볼지 안 좋다고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마찰에 강해서 잘 안 찢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홈핏에 있는 원단들, 울 100% 원단들을 입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항상 뭐 예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매일 입기보다는 하루 입고 그다음 이틀 쉬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이제 복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울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래 입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천연 재료들이. 근데 이제 나일론이나 이런 것들, 그런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질기기 때문에 매일 입어도 별로 이렇게 찢어질 염려가 별로 없다. 이제 천연 섬유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잘 구겨지지도 않습니다. 구김이 안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스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거랑 그 다음에 천연 재료로 만든 울백의 어떤 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러면은, 일단은 때깔도 다르지만은 감촉도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더 고급이라고 할 수 있죠. 더 고급인데 또 마음껏 입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입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품격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튼 구김이 잘 안 생긴다. 예, 그래서 보통 기성복 같은 경우들 보면요, 특히나 이제 슬림핏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스판기가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첨가된 옷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왜냐면은 너무 좋은 소재로 쓰면은 잘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유홈핏에서 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원단을 고르는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원단, 기본적으로 다 좋은 원단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좀 다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천연이기 때문에 어떤 벌레가 먹는다든지 그럴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옷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요거는 화학이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싫어해요. 벌레들이 싫어해서, 천연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해서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장점이겠고, 그 다음에 흡수성도 낮습니다. 흡수성이 낮다는 거는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입을 옷을 제작하냐에 따라서 이제 재료 선택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희 쪽, 그러니까 수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좋은 섬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흡수성이 낮다는 거는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 아니, 그럼 물을 잘 흡수하면 축축해지는데 그게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양을 생각해 봅시다. 양의 옷이 털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양모가 이 피부를 다 덮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호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만큼 빨리 물을 흡수를 하지만은 또 그만큼 빨리 증발을 시킵니다. 그런 게 천연 재료, 어떤 섬유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어떤 인공을 가한 이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이게 물도 잘 흡수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방수는 잘 되는 편이죠. 물을 잘 흡수하지도 않고 물에 잘 젖지도 않아요. 그런 장점, 그러니까 방수 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합성 섬유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물을 잘 흡수하지만 또 빨리 증발을 시킨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섬유에 비해서 이제 안 좋은 게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염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려고 해도 이게 고분자 화합물이다 보니까 이 색깔이 스며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분자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염색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천연 섬유들이 어떤 발색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호 온핏에 있는 원단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천연에서 나오는 그 색상을 염색으로만 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이제 합성 섬유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천연의 색상을 따라잡기는 힘들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번으로 이제 내열성도 안 좋아요. 내열성이란 건 뭐냐면은 열에 잘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열에 잘 못 견딘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열이 약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은 그 열을 갖다 빨리 이제 식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나의 단점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제 뭐 합성 섬유는 그런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옷에 이제 재료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재생 섬유인데, 이제 재생 섬유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언급할 게 반합성 섬유가 있어요. 반합성 섬유.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재생 섬유랑 그 다음에 합성 섬유랑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건 왜 그렇게 반합성 섬유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합성 섬유와 같이 석탄이나 석유가 아니라 천연의 재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생 섬유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 가공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원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화학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반합성 섬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아세테이트가 이제 이런 반합성 섬유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생 섬유. 이제 이 재생 섬유를 이제 보통 인조 섬유라고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생 섬유를 표현을 할 때 이제 천연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섬유랑 거의 가깝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천연에 제일 가까운 게 천연 섬유, 그 다음에 재생 섬유, 그 다음에 반합성 섬유, 그 다음에 합성 섬유, 요런 순입니다. 근데 이 재생 섬유부터 합성 섬유를 다 일컬어서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 섬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레이온이라고 불리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비습 안감으로 많이 쓰이는 비스코스라든지, 비스코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스코스 레이온이거든요. 그 다음에 큐프라. 여러분들 고급 옷의 안감에는 이제 큐프라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큐프라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리 암모늄 레이온이라고 해서 그것도 레이온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생 섬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레이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보통 인견이라고 하죠. 인조 실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공의 뭔가를 가해서 실크처럼 만든, 뭐 그래서 실크랑 같은 막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런 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천연의 재료로 만들어요. 천연의 재료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있던 섬유를 가지고 어떻게 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천연 재료인데, 요게 어떤 재료냐면은, 그러니까 섬유로 되지 않은, 섬유 형태가 아닌 재료들, 그리고 목재 펄프를 가지고도 거기에서 뭔가를 추출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재생 섬유입니다. 조금은 이제 재생 섬유라고 해서 원래 있던 섬유들을 다시 뭔가 리사이클링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 재생울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당연히 천연이고 그게 가장 비쌀 거고요. 그 다음이 재생섬유고, 재생섬유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우열이 또 가려지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반합성섬유고 그 다음에 합성섬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 해서 합성섬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무조건 안 좋다, 나일론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또 나일론이 우리가 뭐 사실 수트 입고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재료에 적합한 어떤 쓰임새가 있는 그 특징이 꼭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옷에 적용을 시키는 식이 되어야지, 꼭 수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트 쪽에서는 제작을 할 때 이런 합성 섬유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천연 재료에서 뭐 어떤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첨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단을 찾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재생섬유하고 반합성 섬유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